안녕하세요. 4월 25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모두 금리 인상, 빅스텝 0.5%의 금리 인상에 연준 의장은 시사를 하면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우리 증시도 동조화하는 흐름으로 코스닥은 2.49%, 22.94포인트, 899.8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1.76%가 하락한 265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HLB가 역대급의 1분기의 매출을 발표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이 아쉬운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들이 비 오는 날에 이 풀 피우는데 이 좋은 빅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며칠 있다가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 초 5월 초에 이제 0.5%의 금리 인상을 이제 FOMC에서 하고 그 이후 정도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비 오는 날 아무리 마당 한가운데서 장작불을, 연탄불을 태우는 데에 이게 이 불을 붙겠습니까? 이러한 날에 그러한 좋은 빅카드를 사용하는 이 멍텅구리 같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욕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조금은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이 가라앉고 조금 더 수급이 모여질 적에 시장 상황이 조금 좋을 때, 아직은 5월 중순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적정한 시기에서 발표했더라면 충분히 3만 몇천 원, 기천 원 정도는 쑥 가지 않았을까 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활활 타오를 적에 기름을 부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비 오는 날 굳이 그렇게 찬물을 끼얹듯 아무리 여기에 비 오는 날에 기름 부어도 어쨌든 지나간 것이고요. 오늘 잠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188억 흑자 전환을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제약바이오에서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188억이다. 올해 최대의 실적을 낸다라고 했고요. 매출은 634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1052%를 증가를 합니다. FA에 인수를 하면서 HLB 헬스케어 사업부를 재편하는 신의 한 수다. 사실은 신의 한 수라기 하기에는 조금 과한 이야기죠. 빌려서 이게 돈 처발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신의 한 수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과거와는 다른 매출은 올해 기대할 만하다. 또한 우리가 이제 매출뿐만이 아니라 올해의 글로벌 신약 개발 NDA 신청 성과를 기대한다. 이 두 가지로서 올해 2022년 이민년에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4월 25일 상반기 중에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차별화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내심 가지고 있습니다. HLB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를 하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HLB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이 634억 3,8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5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88억 6,800만 원 달성의 흑자 전환했다. 이 영업이익은 아마 프로테이지를 한다라면 10,000%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흑자 전환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시했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최고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큰 폭의 성장 배경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를 되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주주들이나 다른 시각에서는 빌려서 하는 비아냥 소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하기를 바라고요. HLB는 지난 1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기업인 FA를 인수해서 HLB 헬스케어 사업부로 재편한 바가 있습니다. HLB 헬스케어 사업부는 감염증 검사, 예방에 필수인 체외 진단도구, 세정제, 동물의학 외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을 계기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2019년 87억 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2020년에는 6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더블 스코어로 진행을 하네요. 1200억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FA 최대 고객은 미국 대형 헬스케어 전문회사 에보트이고요. 얼마 전에 140억 원인가요? 이 정도의 또 추가 매출을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감염병과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엔데믹 감염병의 주기적인 유행, 그러한 후에도 견조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LB 헬스케어 사업부는 성장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면역 진단용 진단 키트 개발도 서두르고 있고 이를 위해 나노 소자를 활용한 첨단 진단기술 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이랍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올해 성과가 기대되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기대하는 부분이 이 신약 분야입니다. 말기 위암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품국에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HLB는 올해 선양 낭성암 1차 임상 2상, 간암 1차 글로벌 3상이 완료될 것으로 올해 기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미국 차회사 엘레바의 대표와 부사장을 FDA 출신 전문가로 신규 선임하고 NDA 준비 체제로 본격 전환을 했습니다. HLB는 1년 올해 내에 2건의 NDA 신청을 진행하겠다 밝혔고 지난 3월에는 중국 항서 제약으로부터 홍루이 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는 말기 위암 치료제에 대한 로열티 95억 원 처음 수령하는 등 리보세란이 매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HLB의 사업적 모태인 선박사업도 21일인가요? 블랙버드 수소 추진 선박 블루보드 블랙이 아닙니다. 블루보드를 개발해서 최근 울산 태화강에서 첫 실증 운항을 성공하는 등 친환경 선박 제조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선박사업부는 구명정, 특수선박 등에 더해 수소선박의 상업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렇게 또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보드는 최대 승선 인원이 8명이고 2년 내에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진행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백용기 재무전략본부 부사장은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에 더해 헬스케어, 선박사업 등 모든 사업부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재무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는 빚을 얻지 않고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돈 되는 사업을 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시비 발행을 해서 좋은 기업을 인수를 하고 매출내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닝한 그러한 재무 구조가 탄탄해진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지난 수십 년간 도전과 극복 그리고 혁신을 통해 성장해온 HLB는 다양한 암종에 대해 최초 first and best in class 항암 신약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것. 일단은 올해 두 가지 어닝한 매출 그리고서 신약 개발 분야의 NDA 신청 2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라면 올해의 큰 주가 수익률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는 환경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도 기준이고요. 지난 2021년 지난해에 364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현재 매출액이 634억 원이기 때문에 거의 1분기 만에 지난 1년 내에 전체 매출액에 가까운 요 매출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죠. 역대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의 별도 기준의 364억 원의 매출을 이미 200%에 가까운 매출 634억 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적자이기 때문에 현재 188억 원의 흑자 전환한 부분은 단어를 못 찾겠는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서 신약 신청 기대 올해만큼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순매도 7,199억 원을 보였고 코스닥은 1,379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1,228억 원. 내일은 이 부분이 다시 순매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요. 거래소는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금융 투자는 지난 금요일에도 6천억 원 정도, 오늘 2,379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내일 화요일 장에서 금융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순매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어느 정도 유럽의 시장과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으나 내일은 반등의 모습이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오늘 고객예탁금 61조 7천억 원이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글로벌 시장과 연동이 되어서 하락을 할 적에 최근 들어서 다시 1조 원 규모의 신용융자 금액이 22조 543억 원이 늘었는데요. 내일과 수요일 정도를 보면 상환을 이어지면서 오늘의 이렇게 순매도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이 큰 폭을 하지 않으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 신용융자의 최근 들어서 1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이곳에서 일부 개인들에게 매도에 의해서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이나 올랐습니다. 1250원에 가까운 환율이, 달러 강세가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죠.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한 기업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흐름 일단 내일은 조금 반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도 작은 확률로, 물론 내일 새벽녘에 글로벌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HLB는 96만 5천주 거래량을 보였었고요. 150원이 마이너스 된 29,200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HLB 오늘 공매도가 18만 주가 이렇게 나왔는데 대단히 열심히 공매도 18만 주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평균가는 29,150원, 29,000원. 실적 발표를 되지 않았으면 대단히 오늘 종가가 아무래도 28,000 초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 오늘은 보합세를 유지했는데요. 공매도 역시 24,000주, HLB가 공매도가 18만 주 정도가 이렇게 나왔네요. 조금은 놀랐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아침부터 장을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보게 되면 HLB가 21만 3,995주 열심히 공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콜라보를 이루면서 HLB의 가격을 짓눌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HLB 생명과학 7만 7천주의 프로그램 순매도, HLB 제약 15,500주의 순매도, HLB 테라퓨틱스 8,720원의 종가의 모습을 했는데 HLB 테라퓨틱스는 프로그램도
오늘도 54,000주를 이렇게 매수하는데 외국인은 최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저점들은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글로벌 19만 주 외국인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장중의 수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장중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최근 5일째 오늘은 바로 22만 5천주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6만 6천주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럼에도 마이너스 0.5% 150원 하락한 모습입니다. HLB 제약 9280원 3.73% 4일째 외국인은 매도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 외국인은 3일째 매도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HLB 테라피틱스 1.96% 150원 하락한 8,720원. 오늘 또 이렇게 외국인들은 현재 6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LB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지만 저점들은 끊임없이 갱신하고 있는 8,640원. HLB 글로벌은 이제 상승 초입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난해 3월 정도 최저가가 아마 4,500원을 찍고서 최고가 36,000원까지 상승. 이 근방에서 진양군 회장의 두 딸들이 여기에서 다시 사고 요 정도에서 전부 팔아 먹었죠. 이러한 모습. 따라서 이러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백신 이슈로 이렇기 때문에 이곳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당 3,640원이 하락을 하면 제자리에 머무는 상황까지는 도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첫 주 정말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요. HLB를 보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내일장을 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28,000 전저점 어제 일요일에서도 그런 영상을 다뤘었죠. 이 부분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느냐. 다만 실적에서 발표를 해서 31,000원까지 그러나 여기를 돌파하기 어려웠던 그런 자리죠. HLB가 장은 내일부터 또 좋지 않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곳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28,000 초반대 정도는 잘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하나 EM 플러스 30원 오르고 뭐 이런 잡주들 여기에서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윤당선인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다라고 해서 장중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15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네. 종가는 13만 6천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아직은 글로벌 시장에서 잠시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것은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료 텍사스 원유가 98달러, 100달러 밑에를 보여지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98달러, 브렌트 유가 102달러, 3.7%의 유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금운동 일제히 원자재 가격은 오늘 상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이제 4월도 5일 정도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5월에 가정의 날이 시작되는데 5월 초 미국의 빅스테 0.5%의 금리 인상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 정도부터는 조금 더 반등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유족의 매일을 거두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